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지금 아마 그래갖고 뭐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죠. 180석을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깨문들이라든가 이 좌표를 찍고 또 이 좌표를 찍고 나서 이제 박갈기를 막 시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문 극성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한테 180석을 줬는데 지금 사법부도 길들이지 못해? 어? 검사도 윤석열이한테 이렇게 우리 추미애 나가 떨어지게 하면서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판사 탄핵시켜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게시판들도 정말 쌩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판사 탄핵한다는 거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저는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해서 뭐 공정하다, 뭐 우리 사법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 국회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재판을 받았는데, 진짜 우리 법, 너네 법, 뭐 이런 이 판사들이 아주 저쪽에 물들어가지고요, 이상한 판결을 한 거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저천이한테요, 벌금도 500만 원인가 600만 원 생으로 제가 내주고요. 온갖 그리고 그 기소돼가지고 정말 의원직 그 박탈의 위기까지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워낙에 법원을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저도요, 물론 국회의원이 법 공부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이 사법 서비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법 서비스는요, 여러 가지 공적인 서비스 가운데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만족도가. 그리고 사법에 카르텔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제 입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무죄나 무혐의 나온 거 이렇게 보면 이건 나올 리가 없는 건데 하는 게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판사들은 판사들끼리 아주 강력한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법부를 제가 8년 동안 한 번도 공격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라는 거를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우리나라 헌법이 뭐 87년 체제라서 개헌해야 된다. 저는 그 개헌이 대통령의 이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87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은 참 아름다운 헌법이에요. 아주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탄핵이라는 거, 즉 법을 넘어서 사법부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무섭고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딱하지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이 이탄이라는 애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뭡니까? 얘는요, 대깨문들에게 말하자면은 양념 범벅이 돼갖고 얘는 막 그냥 밀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 탄핵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성근이에요. 자, 이 임성근을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임성근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양승태하고 굉장히 가까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상케이 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좀 이상한 기사를 썼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청와대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가치아라는 이 상케이 신문 이 지국장은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 휴가를 떠나게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조선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밝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그냥 막 번역 기사를 해갖고 후두룩 써놓고 자기는 휴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신문에 나면서 이 청와대에서 진노를 한 거죠. 근데 어떤 경우든지 저는 그때도 참 안타깝다고 했는데, 이거는 민간 레벨에서 화를 내게 만들고 또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이 화를 내게 만들어야지, 청와대에서 일개 기자를 가지고 이렇게 딱 이 고소를 한 거는 그렇게 모양새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서 언론은 탄압한다, 이래서 그냥 별 볼 일 없던 그 가짜 기자는요, 완전히 일본의 영웅이 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재판을 맡았던 게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그 재판에도 뭐 관여했고 그 밖에도 7개의 그 재판에 관여를 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또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이렇게 색채가 이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또 김명수가 자기가 대법원장 되니까 임성근이한테 너 지원 사격 좀 해줘라. 이러니까 뭐 김진욱이도 해주고 뭐 이 임성근이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수술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2달 뒤에 말하자면은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탄핵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임성근이가 오늘 조선일보 뉴스에 따르면은 김명수를 찾아가서 작년 12월에 나 그냥 2월 달에 퇴직하는데 그냥 저기 사임하게 해달라 이랬더니 김명수가 안 된다고 하면서 탄핵 받아야 되지 않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김명수라는 사람은 정말 자격이 없는 거죠. 대법원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동네에 무슨 바둑 두는데 훈수 두는 것보다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성근이 말대로 이건 내 개인 케이스가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하나의 위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임성근의 탄핵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전형적인 무법으로 만드는 거. 즉 법을 무시하는 거. 법치를 유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죄형 전단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김대중 대통령이 나한테 밉보여? 이러면은, 얘 그냥 이렇게 해. 로마 황제처럼. 이래서 굉장한 많은 비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죄형 전단주의라는 거는 죄형을요, 꾸리질 않는 거예요. 정하지 않고, 이놈 진짜 나쁜 놈인데 20년!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이런 말하자면은 형벌을 가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즉 법률에서 나쁜 죄, 이렇게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형 전단주의의 반대가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저 죽일 놈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다루는 이 해당 법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을 거대한 국가 권력이나 이 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그런 점에서 임성근에 대해서 이 1심에서 무죄를 한 거예요. 임성근이가 좀 이렇게 헌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훈수 놓고 이런 건 있지만은 이거는 직권남용이라는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임성근의 훈수 두는 거에 대해서 우리 법에는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임성근은. 이게 여러분 1심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번에 임성근 케이스가 완전히 굴욕적인 사법부 길들이를 하는 거. 판사 길들이기 이제 실패하니까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이유.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안에서 부글부글 와글와글인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불리한 판결이 많으냐. 우리 이쁜 경수를 왜 유죄를 때리느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왜 조수진이는 왜 무죄가 되는 거야. 걔 의원직 박탈해야지. 말하자면은 지들 마음대로 죄형 전단주의로 그냥 다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은수미도 무죄됐지. 네? 이재명이도 무죄됐지. 얘네들을 이런 거 보지 않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최강욱이 말대로 세상이 바뀐 거 보여주겠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죄형 전단주의로 가겠다는. 이건 뭡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우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최강욱이가 그렇게 오만불선하게 법정에 나가기 전까지 이렇게 했다가 딱 유죄, 그것도 의원직
박탈령 받고서 완전히 그냥 풀 죽어갖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법이 모든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범죄라든가 이거를 다 보완해주고 또 거기에 적정해줄 수 있고 뭐 0.0000밀리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대한 아름답고 가치 있는 법 체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그동안에 만약에 이 임성근이라는 판사를 탄핵하고 싶으면은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는 걸 보고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 이런 얘네의 아주 짱구 돌리는 전략적인 얄팍한 술수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굴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 100%. 근데 여러분 일단은요. 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을 하게 되면 이제 헌재로 가게 돼요. 이러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의 문제를 따질 것이다. 이게 이탄희의 이제 주장인 거예요. 아니 이탄희는 몸도 아프고 뭐 공황장애인지 공황장애인지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2달인가 석 달을 휴가를 그 쓰더니 이제 나와가지고 하는 게 이제 탄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탄희의 용도는 아마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용일 거예요. 자, 이제 대통령 1명 탄핵했습니다. 또 대통령 2명 이 감옥에 있죠. 대법원장 감옥에 있죠.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탄핵 전문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국가로서는 엄청난 매몰 비용이에요.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엄청난 돈을 우리 세금에서 씁니다. 그 돈은 어마한 거죠. 몇천억 원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보궐선거 비용만 800억 원을 써요. 자, 이것도 얼마나 아까운 비용입니까? 날려먹는 비용인 거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 서울시장 선거 우리가 다 선거를 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엄청난 비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탄핵을 한다. 이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썼던 비용에 대해서 묻어버려 하면서 이걸 경제학으로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깝지만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판사를 우리가 기르고 뭐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고 또 그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외국도 보내주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죠.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법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시켜버리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의 국가적인 이거는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얘네들 껐떡하면은 탄핵한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헌재를 이번에 완전히 쟤네들 좌파로 싹 갈아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헌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 즉 위헌이라는 거,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거를 6번인가 7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백척간두에 섰다는 거를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법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 것이 우리가 북한하고 뭐 비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만은 북한은 무법천지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광명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능력과 우리 국민들의 이 재능이 꽃피어서 일본에 대해서도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노무현하고 김대중 때 해저 터널 할 때 난리를 쳤죠. 근데 지금 김영춘이는 아직도 해저 터널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대륙하고 통하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말하자면은 이 지나가는 이 통과역 노릇을 한다. 김영춘이도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원래 통과시켜주는 교통의 여지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 해저 터널을 만들게 되면 제가요 하늘에 맹세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보다도 더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저는 김종인이 요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마음에는 안 듭니다.